전문가 네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개관교수, 이종근 데일리아 논설실장, 허성무 세미래정책연구소장,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이제 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 팔렸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백 변호사님, 일단은 이제 삼성동 8구 강남에 있긴 한데 내곡동 집이 좀 생각보다 많이 좀 가격이 저렴한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대략 차액으로 놓고 보면 35억 이상 정도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뭐 이게 변호사 비용 마련하려고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이유들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동 자택을 딱 보면 그 주변이 다 높습니다. 위에서 다 보여요. 삼성동 자택이. 그렇게 카메라 앵글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경호상 굉장히 좀 위험한 부분이 있고요. 거기다가 경호 인력이 머물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었고 또 삼성동 자택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했죠. 이 매매 계약 체결 시점을 살펴보면 영장 실질심사 있기 2, 3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탄핵 직후 아니면 그 전부터 삼성동 자택의 매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던 것 같고요. 그 진행 과정에서 그때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이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가 좀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지금 뭐 변호사 비용 같은 경우는 사실 박 전 대통령의 주변에 있는 변호사들은 대부분 자발적으로 뭐 비용 때문에 하는 것보다는 박 전 대통령을 돕겠다는 취지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구하고 있다는 정관 변호사 같은 경우에도 뭐 돈을 많이 줘야 하고 이런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경호상 이유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일단 새 집을 구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탄핵을 앞두고 급하게 지금 뭐 새로 삼성동 사고 팔고 새 집을 마련하다 보니까 좀 급매로 이루어진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부동산 얘기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네는 평당 못해도 5천 이상을 하거든요. 그 67억 5천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대지가 146.6평이니까는 평당 4,600인데 이 정도면 굉장히 좀 싸게 팔린 거죠. 시세보다는. 네, 결국 이렇게 급하게 지금 삼성동 집을 매물로 내놨다는 얘기인데 물론 탄핵 때문에 뭐 새로운 집을 구할 필요도 있었다. 이도 있었고 청와대에서도 새로운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 얘기도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 이제 알려진 건 사실 급해요. 급하게 알려졌죠. 그런데 저도 지금 백 변호사가 지금 말씀하신 거에 크게 그 큰 차이가 없는 게 일단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올 때 이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어요. 원래 사저를 삼성동에서 다른 지역으로 물색하는 게 아니냐. 특히나 동아일보에서도 단독으로 한번 그 기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는 뭐 충청도 지방에 또 다른 뭐 아방궁에 가까운 뭐 그 옥천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머니 고향에 대지를 물색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소문 속에서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어쨌든 삼성동은 부적절하다. 경호상이든 뭐든 만약 최순실 게이트가 없더라도 그러니까 내년에 2월 25일 날 집을 그러니까 청와대를 나왔을 때 삼성동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갈 확률은 굉장히 컸거든요. 그리고 지금 매매 계약 시점을 보면 3월 11일에서 20일 사이, 즉 이제 이 공소가 넘어가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 계약 이전에 이미 이런 어떤 매물로 나왔다고 한다면 보통 한 달 전, 그러면 뭐 한 2월에서 3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런 어떤 부동산을 알아보고 뭐 계약을 성사시키고 이 모든 과정을 보면 그때 당시에 뭐 이 구속이라든지 재판이라든지 이렇게까지 뭐 확정지어서 상상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 그러므로 최소한 변호사 비용을 위해서 이 집을 급매를 해놨다.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무리한 추측이 아니냐. 네. 물론 급박하게 좀 내놓은 것은 맞는데 그러나 이것은 어느 정도는 한 최소한 3개월 전부터는 예정된 어떤 수순이 아니겠느냐라고 보는 게 부동산 매매를 생각을 했을 때는 정상적인 어떤 절차였다. 이렇게 판단하죠. 근데 모든 정권이 4년 차에 접어들면은 대통령이 퇴임 이후에 어디에 가 계실 건가 이걸 다 고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처를 어디로 할 건지 경호실하고 이런 데서 준비를 하는데요. 사실은 뭐 박근혜 정권도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4년 차에 이미 이제 뭐 경호실과 국정원이 함께 알아보고 있다는 소문이 다 나오고 보도가 이미 나왔죠. 그런데 삼성동은 도저히 대통령이 퇴임 후에 기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경호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럼 경호동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럼 저 집 주변에 단독주택 한 2채 정도를 따로 구입을 해서 기거도 해야 되고 배치도 해야 되고 교대도 해야 되고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런 구입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재산으로 남아 있으면서 경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곡동 쪽으로 갖고 내곡동도 저 집 외에 주변에 한두 채를 반드시 경호실에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경호원들 배치가 가능하고 경호원들도 뭐 잘 수도 있고 숙직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장소를 잘 골랐다. 그리고 저거는 탄핵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준비하고 있던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그 삼성동 자택을 누가 샀느냐 이것도 상당히 관심이었는데 일단 이제 확인이 된 바로는 마리오 아울렛 대표 홍성열 대표 회장이 이 자택을 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은 일단은 뭐 그냥 싸게 나온 땅이 있다고 해서 샀다 이랬는데 이분을 좀 살펴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아들이 갖고 있었던 이제 허브빌리지 연천에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이제 좀 금매로 나왔을 때 그때도 사실 인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뭔가 이런 게 약간 부동산 쪽에 조금 정보를 갖고 이제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홍성열 마리오 아울렛 회장은 패션 아울렛으로 굉장히 큰 아울렛을 갖고 있는 분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 허브빌리지 인수에다가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의 자택까지 매입을 했다라고 하니까 혹시 저런 류의 땅을 좋아하나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 네. 그런 것보다는 사실 좀 금매로 나오거나 그러니까 좋은 땅이 금매로 나오거나 하면 사업상 뭐 투자 목적으로는 충분히 구입이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저 삼성동 자택이 박 전 대통령의 자택이라는 걸 제외하면 저 주변의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뭐 앞으로 투자가는 가치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또 박지만 회장과의 친분 때문에 뭐 저 집을 구입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일단 홍성열 회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면식도 없는 사이다라고 부인하고 있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땅을 산 것, 그러니까 이 자택을 산 것은 순수하게 일단 경제적 목적으로 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갑자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서 이걸 다시 팔아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지금 보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네. 이 지금 삼성동 자택의 최종 주인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또 이 자택을 구입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근데 뭐 아는 사람 소개로 샀다 하는 거 보면 그 아는 사람이 누구냐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보니까 서강대에서 그 명예박사학위도 받고 어쨌든 그쪽으로 해서 인맥이 좀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서강대학 출신 아닙니까? 예. 그리고 서금회라든지 서강대학 출신 경제인들, 금융인들이 아주 뭐 이번 정권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도 했기 때문에 그 주변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인연이 있는 인물이면 틀림없는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이 뭐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할 만한 것은 아니다. 근데 홍성열 회장은 서강대 뭐 학부를 나온 게 아니고요. 그 이제 대학원 뭐 6개월 코스 뭐 이런 과정 나오고 그 명예경제학 박사 받은 건 맞아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어떤 거에 연루돼서 사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뭐 그 서강대 학맥을 통해서 이걸 뭐 구입을 해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의심을 좀 하기도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정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파산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지금 변호사 구하는데도요 이런 게 있습니다. 변호사를 구하려면 그냥 무료로 구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여기 백 변호사도 계시지만 돈을 많이 주던가 아니면 뭐 그 돈을 좀 적게 주더라도 대통령으로서 권력 행사가 가능해갖고 좀 나중에 좋은 자리를 주던가 뭐 이래야지 이 그 저 변호사도 나름대로 인센티브가 생겨가지고 그 뭐 변호를 열심히 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뭐 지금 홍성열 회장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파산한 뭐 박 대통령 뭐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또 관심은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내곡동 새 집에 언제쯤 갈 수 있을까? 이게 관심일 겁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재판 일정이 잡혔죠. 네, 일단은 첫 공판 준비기일이 5월 2일로 잡혔습니다. 근데 5월 2일 공판 준비기일은 말 그대로 향후에 있을 공판을 준비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고 증거는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확인하는데 지금 뭐 사안이 한 18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지금 우리나라 건국 이래 뇌물 액수로 가장 높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형량이 높을 텐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쨌건 실제로 사면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권에서 당연히 사면이 논의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거에 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사례를 봐도 그래서 사면이 된다면 만약에 사면이 된다면 그 시점부터 어쨌건 지금 경호 남아있는 그 10년 기간 안에 박 전 대통령이 나오게 되면 또 경호를 받으면서 저 자택에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뭐 사면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뇌물죄가 유죄가 나온다면 저 집에 언제 들어갈지 기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죠. 네. 네.